웃을 때 네. 볼이 빵빵해져서 좀 네, 네. 생기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웃으면은 뭐 호빵맨이 된다, 토마스처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고민이 여기 앞광대요. 웃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볼살 중에서 위쪽,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호빵맨처럼 보이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살이 많은 경우, 앞광대 쪽에 앞볼살에 살이 많은 경우인데, 살이 많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쪽에 앞볼살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지방 이식을 해서 많아진 경우, 요즘에 지방 이식 많이 하니까 지방 이식 후에 이렇게 과해진 분들, 또는 필러를 과하게 넣어가지고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은 별로 없는데 광대뼈가 발달해서 마치 살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 번째, 근육이 접히는 모양. 왜냐면은 얼굴 근육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웃으면은 이게 이렇게 근육이 접히죠. 접히면은 여기가 볼록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볼록해지죠.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호빵맨처럼 되는데, 이제 그런 유형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주로 이제 얼굴 살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얼굴 살 빼려고 네. 뭐 윤곽 주사 같은 거를 많이 맞고 오신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효과가 좀 좋은 편인가요? 제가 이제 뭐 상담을 수만 명 했는데 거의 한 8, 90%는 윤곽주사 다 맞고 오시거든요. 효과 있었냐고 다 여쭤보는데 효과 있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효과를 못 느껴서 저한테 오는 분들, 뭐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윤곽주사도 종류가 원체 많아가지고 좀 가벼운 윤곽주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을 제거를 잘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유형의 윤곽주사가 있고요. 지방세포를 파괴시키는 윤곽주사는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윤곽주사의 한계가 있죠. 나름의 순서가 좀 있는 거네요. 살을 빼기 전에 좀 네. 윤곽 주사를 맞아보는데 효과를 별로 못 느끼니까 좀 네.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보통 살을 빼려고, 얼굴 살을 빼려고 하시는 경우에 처음부터 지방 흡입하러는 잘 안 오세요. 뭐 윤곽 주사라든지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인모드 같은 지방을 줄이는 시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효과를 못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그 윤곽 주사로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볼살을 좀 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 흡입으로 지방을 확실히 빼는 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합니다. 호빵맨처럼 웃을 때 호빵맨처럼 되는 부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을 어느 부위를 해야 되냐, 요 팔자주름 바로 위에 여기 앞광대 쪽 요 부위입니다. 웃을 때 요 부위, 요 부위 지방 흡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시술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가 특수 부위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술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구멍을 볼 이런 데다가 뚫어가지고 지방을 빼면은 볼에 흉이 생기니까 안 보이는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귀 밑에다가 뚫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얼굴 한가운데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패이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 시술이 어려운 부위죠. 이 부분이 엄청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 있는 피하 지방의 약 85% 정도를 뺍니다. 나머지 15%는 피부 바로 밑에 들러붙어 있는 지방은 억지로 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유착되고 패이고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빼는데, 여기는 좀 더 적게 빼야 돼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좀 두툼하게 남겨두고 깊이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빼야 되는데, 저는 보통 목표를 60%에서 많아도 70% 정도 잡고 빼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은 최대한 안 빼야 돼요. 그거를 빼면은 부작용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이 부분 지방 흡입하고 부작용 생겨서 이제 교정이 되는지 상담 많이 오시는데, 사실 교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 시술을 똑바로 해야지 그냥 있는 거 싹 다 빼고 뭐 부작용이 생기면은 교정을 해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싹 다 빼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만류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만약에 너무 많이 뺄 수 있다고 쳐도 너무 납작해지면 나이 들어 보이고 처져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부러 지방 이식을 하는 부위거든요. 약간 봉긋해야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빼는 게 좋은 부위입니다. 이 말씀해 주신 이 볼살 지방 흡입을 할 때 환자분들이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좀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 있을까요?
역시 시술자 역량이 가장 시술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술 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이 앞쪽이라서 여기는 사실은 땡기미도 안 하거든요. 신경 쓸 건 없는데, 다만 원래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지방을 빼고 나면은 뭉치고 딱딱해져요. 뭉치고 딱딱해지는데 여기는 너무 세게 뭉치면은 웃을 때 속에 세게 뭉친 게 겉에 피부를 속으로 빨고 들어가면서 웃을 때 약간 이렇게 좀 꺼져 보이는 게 한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2-3달 지나면 풀리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세게 안 뭉치게 하루에 한 2-3번씩만 시술 후에 여기 좀 이렇게 좀 약간 꼭꼭 눌러주는 거, 뭐 그 정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좀 예전이나 그럴 때 뭉침 때문에 병원에 다시 오신 뭐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뭉침이 생긴다는 걸 시술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진 않으시죠. 다 알고 계시니까. 거의 다 아시고 또 하기 네. 전에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를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시술 후에 그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을 때 호빵맨이 되시는 분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얼굴 지방 흡입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굴 지방 흡입, 특히 앞볼 쪽, 앞광대 쪽 얼굴 지방 흡입은 굉장히 시술이 난이도가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앞광대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예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환자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사실 그 말이 듣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웃을 때 빵빵해지시는 분들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CR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